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8장 90페이지. 약법입니다. 약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을 제가 표진 모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특징점을 내가 사진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꼭 하고 있어요. 자, 좌측에 칠정산 4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 시험의 단골 메뉴고요. 2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만 칠정산 4편이 안 나왔고요. 그 전 5년간은 칠정산 4편이 계속 출제됐어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런 시간에도 다루긴 합니다만 문화사 습강에서 한 번씩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 밑줄 그어야 돼요. 세종 때 이순지 정도. 네. 서역의 해해력,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것 수시력, 이런 것들 더했다. 간단하죠? 볼까요? 우리 오른쪽 사려 보시면,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 상단에 제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나열시키는 거 있죠. 이게 일종의 흐름 공부하는 거거든요. 밑에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흐름을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초기에 선명력,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수시력, 그 다음에 공민왕 이후에 대통령이죠. 그래서 제가 암기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앞글자 따서 선수대, 그죠? 선명력, 수시력,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전부 다 얘들이 북경을 기준시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도 경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서울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가 알다시피 일식하고 월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캄캄한 세상에 어느 순간 타고 오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왕들은 일식 월식 정도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알려줄 의무성이 있다,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이걸 모두 다 주관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을 본다면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왜? 왕은 천자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자식이라는 얘기. 하늘의 자식, 하늘이 지난 일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모르는 경우는 없죠. 가끔 있긴 해. 엄마 아빠 모래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아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그 유명한 세종대왕께서 중국에 보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하고 책들을 가져오게끔 하고 우리나라에 비밀 프로젝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이거 달력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달력을 만드는 나라는 황제국만이 할 수 있어요. 황제국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조선 세종대왕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명나라의 사실을 파견하고 청나라의 사실을 파견한다고요. 네. 좀 있으면 우리 24절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다가오죠. 이때 우리 드시는 게 하나 있죠. 동지팥죽 드시잖아요. 네. 뭐 새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가격이 달라지던 것 같은데 죽지 가봤더니 동지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교관 중에 동지사를 파견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동지사를 파견했다. 조선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동지사를 파견했다. 이 사람 뭐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역법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명나라나 청나라에 말하면 카렌다 달력 구하는 사람이에요. 달력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동지사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걸 중국에서는 동지를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본다고요. 시작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 양력에서 차이점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출발을 본다는 거예요. 동지사를 파견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식에 이걸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중국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통해서 조선만의 달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세종대왕 때라는 걸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아라비아 해력. 이걸 A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추가하죠. 기존에 사용됐던 거 추가하면 수시력과 대통령을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만들어서 칠정산 4편이라고 그러죠. 칠정산은 간단하죠.
네, 요거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의 모습을 그린 거죠. 일, 월,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거죠. 예를 들자면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하는 별자리들의 모습을 그려서 만든 달력이 칠정산 예표입니다. 정확하게 한양을 기준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에서 봤을 때 달력이 되게 잘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부터 어떻게 일식 월식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 발달 문명과 관련이 있는 특히 세종대왕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잡다한 내용들을 사료로 만들어낼 거거든요. 출제자들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실과 가장 가까운 사실을 물어본다는 거. 시대상이지. 그럼 세종대왕 업적 되게 많거든요. 그중 하나 선택적으로 골라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세종대왕 업적을 별도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너무 많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종대왕 업적을 칠정산 4편과 연관돼서 하나씩 되짚어 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박스로 다시 가보죠. 자, 초기에 선명역, 당나라 겁니다. 당나라 겁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나요? 선명역이 이게? 초기부터 사용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원간섭기, 수시력입니다. 이거 경찰 단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원나라 시기에 수시력이 들어왔습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 원나라 시기에 선명력이 들어왔다 또는 대통령이 들어왔다.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 이후에 대통령, 공민왕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력은 충선왕 시기에. 이렇게 하나씩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겨가죠. 조선시대에 관련되고 칠정산 4편, 15세기 세종대왕, 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쉬운 건데 5개야. 왜냐면 빈출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네. 16세기는 달력이 안 보이고요. 17세기 시헌역, 17세기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시헌역. 중요한 이유는 이게 최초의 실학입니다. 효종 때 최초의 우리나라 실학이 실천된 게 시헌역입니다. 최초의 실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24절기가 기록됩니다. 24절기가. 즉 농민들에게,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했다는 거죠.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대표적인 게 시헌역. 시헌역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본다면 누구 업적 골라내면 되는 거야? 효종의 업적 골라내야 되는 거야. 세종대왕, 칠정산, 시헌역, 효종. 오른쪽 문제 풀겠습니다. 93쪽 1번. 가가 편찬한 식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정초, 정인지 등이 원의 수식을 참고하여. 정초와 정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지편자 학사들이에요.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 사람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지편자 학사들이 원의 수시력을 참고하여 한양을 기준으로 태양과 달의 운동, 태양의 입출입 시각 등을 상세히 기록한 새로운 역법인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칠정산 4편을 만들었다고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과학적인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보죠. 1번 농촌생활 백과사전 임원경제지를 만들었습니다. 임원경제지 서유구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 임원경제지 서유구. 임원경제지란 기존의 우리나라 농서에다가 중국의 500여 종의 농서를 참고해서 믹스해서 만든 거야. 일종의 백과사전이야. 농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원경제지는 농학 또는 농업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인들이 아무 농사짓는 경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경제지를 보고 농촌 생활을 경험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임원경제지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세기 가장 대표적인 임원경제지. 2번 서거정의 동문선. 이건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됐든 오답이 됐든 간에 서거정의 동문선은 우리가 뭐 필수적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최종 시험 날짜를 맞춰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르면 되겠죠. 동가문선을 자르면 되겠죠. 동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의미한다고요. 동자가 들어가면. 왜? 중국에서 발 때 우리는 항상 동적이라고요. 문선. 우리나라의 시나 글을 뛰어난 시나 글을 모은 거죠. 모은 거예요. 중국에서 뛰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신라시대부터 최치원이라든가 설총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많은 학자들 다 연결되는 게 서거정의 동문선입니다. 신라 때부터 고려까지의 우리나라의 뛰어난 글을 모았다. 시기를 물어본다면 15세기. 어느 시대 왕이냐 물어본다면 성종. 그럼 또 뭘 공부해야 돼 우리가? 이 아저씨 공부해야 된다고. 성종에 대한 업적들을 개별적으로 또 해야 돼. 죄송합니다. 문화사 특강을 통해서 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양이 막 늘어나죠. 와, 세종 거 또 해야 돼요? 성종도 해야지 뭐 어떡해. 한 문제 맞추기 이런 우리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 건데. 동문선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성종에 관련된 정책을 또 다 뒤집어 봐야 되는 얘기. 3번. 한글로 석가모니 일대기를 풀이한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죠? 석보상절이죠? 석보상절입니다. 세종대왕이 자기 와이프 소원왕후 그의 아들 수양대군에게 명해서 만든 게 일종의 언해본이죠. 석보상절입니다.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 중에 석보상절을 또 낼 수 있다는 거야. 불교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신라하고 고려의 불교를 거의 대부분 출제 빈도수 99%예요. 근데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가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석보상절을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오교 양정으로 통합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물어본다고요. 불교사 부분을 꼭 세종이나 명종 때 꼭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네. 기억 잘 하셔야 돼. 불교 부분을 조선에 거의 출제할 일이 없다고. 조선은 불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종대왕 때하고 명종 때의 불교가 탁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탁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고. 4번. 현존하는 최고의 의학서인 향약 구급방이 편찬되었다. 고려 말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의서 다 외웠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의서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만 하나 제가 적어드리고 여러분이 다 적어야 돼. 간단하죠? 몇 글자 적으면 되습니까? 7, 6, 5, 4 적어보자고요. 7글자. 향약 재생 집성방. 7글자 됐죠? 6글자. 향약 채취원령.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5글자. 네. 향약 집성방. 하나 더요. 의방유치. 분석합시다. 요 시기 물어보겠죠? 세종대왕. 요 특징. 의학 백과사전. 자, 건너뛰읍시다. 조선 전개 중기로 넘어가 보자고요. 동의보감. 쓰신 분? 허준. 시대 본다면? 광해군. 그죠?
또 가봅시다. 마가의통 가볼까요? 좋습니다. 시기, 순조, 아저씨 이름, 다산, 정약용.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이거 누구죠? 이재만. 시기는요? 철종, 철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오, 되게 많다. 적어놓고 보니 되게 많다. 왜 해야 됩니까? 순서 물어본다고. 네, 의학서 던져주고 순서로 올바른 거 물어본다면 다 외울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외우기 어렵잖아요. 7글자 여기까지 어렵잖아요. 이건 간단하거든. 여러분 잘 알고 들어보게 되던 거. 7글자, 6글자, 5글자, 4글자로 최소한도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된다고. 시험장 가면 다 생각이 안 나. 당연하게 생각이 안 나지. 뭐 최소한 푸는 방법이라도 갈고 와야 돼. 스킬이라도. 7글자, 6글자, 5글자, 4글자. 그리고 이건 내가 못 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향약, 구번, 고려, 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기억 이렇게 외우시라고. 고려, 말, 구, 급방. 됐습니까? 고려의 기억의 구급의 급의 기억. 그 다음에 요건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허준의 동의보감, 마가의 통, 동의수세보험 이런 것들. 그죠? 이것도 자주 나오죠? 왜 잘 나오죠? 뭘 처음 실천해봐요? 소개해봐요? 뭘 소개하죠? 천연두 백신을 갖다가 처음 소개하죠? 제너가 발견한 천연두 백신을 갖다 처음 소개합니까? 실천합니까? 소개합니다. 소개하면 실천하는 사람 또 알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지석영. 쓴 책 제목 우두신방. 전문 의학 부서 이름 광재원.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 되게 많이 썼네요. 네.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의학서를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94쪽 인쇄술 가죠. 인쇄술 가보죠. 가기 전에 중요한 사진 하나 보시죠. 직지가 보관되어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가끔 함정 팔수가 있어. 박물관 X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직지는 박물관이 아니라고 적어놔야 돼. 박물관 X 적어놔야 돼. 직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도서관입니다. 자, 직지를 누가 썼는지 봐야 되겠죠? 백운하상 알아야 되겠죠? 백운하상. 원래 풀 제목은 이보다 훨씬 더 길어요. 줄여서 직지 심지 요절 정도만 합니다. 1377년. 연도는 못 외우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외워도 돼. 네, 나 100점 맞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1377년 정도 외워야 돼. 어디서 만드는지 물어봐야 돼. 청주의 흥덕사.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있죠. 네, 흥덕사. 청주에 가면 뭐합니까? 직지축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지축제를 합니다. 네. 직지축제는 몰라도 돼. 네. 그래서 청주의 흥덕사.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가끔 충주라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장난에 절대. 외우는 방법 간단해. 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동네가 흥청흥청한다고. 네. 흥청흥청해. 헷갈리지 말고 흥청흥청합니다. 축제가 일어나면. 재밌죠? 흥청흥청합니다. 틀린 거 대비하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다음에 이게 최초의 금속활잡으로 공인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일 하단부에 1800년대 말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경매에 넘겨졌다가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뭐냐면 약탈된 문화재인지 진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고 사갔는지를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돈 주고 사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약탈 문화적인 반납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네. 대신 프랑스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소장되지 않고 있더라도 프랑스라고 하는 그 문화를 중요하시는 나라에서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의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가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홍보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홍보는 더 좋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인쇄소로 오른쪽 가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중대 쪽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인쇄문 특별한 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 신라 시 중대 무구정강 대다란지경에서 이제 네. 무구정강 대 이게 국보 126호이기도 하고요. 예. 네, 목판으로 최고죠. 예, 목판 인쇄 금속 할자본 인쇄 목판 인쇄 목판으로는 최고본이죠. 무구정강 대다란지경. 그 다음에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에 나오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석가탑인지 다보탑인지를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기출에 분석하면 여기 아니고 석가탑에서 발견됐습니다. 무구정강 대다란지경입니다. 이 정도만 갖춰서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정작 우리 국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고려 시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초기 보겠습니다. 초조 대장경 현종입니다. 현종입니다. 우리 8명의 왕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외워볼까요? 태해, 정광, 경성, 목현입니다. 예, 야간에만 저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앞에면 좋고 나머지 다 종이 들어가면 되죠. 예. 고려 전기의 왕의 8명의 업적을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한 문제 맞추려 8개 다 써야 되나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사 100점 맞는 거지.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다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 그걸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체를 다. 자, 요건 현종이기 때문에 현종만 하도록 하죠. 네, 보겠습니다. 자, 초조대장경을 던져주고 현종의 업적을 물어볼 수도 있어. 가능하지. 자,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서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 현종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현종 업적만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네? 뭐라고요? 뭐라 하는 거야? 도대체 안 들려. 웅웅웅웅웅웅 이러는데 크게. 아, 뭐 만들었어요? 주현 공거법? 주현 공부법? 주현 공거법하고 주현 공부법을 헷갈려 하는구나, 지금. 주현 공부법, 주현 공거법? 뭐요? 책임질게요? 까짓 거. 그럼 주현 공부법은 어디로 가야 돼? 부는 세금이야. 그렇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충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라. 정확하야만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와 공거법을 이 부라고 공부라는 건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를 한자로 조세. 그거는 뭐예요? 과거죠. 누구에게 과거볼 시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향리들에게 과거 시험 볼 기회를 준다는 거지. 이걸 주현 공거법이라고. 이거 하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 고급스러운 단어를 알고 계시네요. 예, 현하사가 건립되었다. 예, 최대 사찰이죠. 한 7,000칸 정도 된다고요. 현하사가 건립되었다. 하음정이죠? 하음정이죠? 아니면 뭐예요? 막 흔들리는구나. 뭐 연애 흔들려? 저 남자가 내 남자인가 저 여자가 내 여자인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현정이 누구한테 죽으려 살아났어? 천추태후한테 죽으려 살아났잖아. 계속 암살단 보내잖아. 어디서 구사일생 살아났다고? 절간에서. 그 절간 스님들이 주로 하음정 승려가 아니라 법상정 승려였다고.
법상정이라는 거 봐. 왕실 불교예요, 귀족 불교예요? 귀족 불교지. 자, 제가 이런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야간에만 제 얼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간에 제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불교를 치열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무슨 상이라고요? 서로 상자죠. 서로 상자이지만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차이를 의미한다고요. 그럼 봐요. 그럼 하엄정하고 왕족들이 하는 하엄정하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상정은 다르다고 얘기한다. 자, 딸랑 두 개예요, 현종이? 그거란 친지 1, 2, 3차? 1, 2차? 2, 3차?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지금. 왜? 나는 그란 친님만 하고 있는데, 뭐, 그 1차도 있고 2차 있고 이런가요? 이런 사람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란 2차? 예. 네. 그래서 저는 8명 중에 이 사람은 제일 선생님 개인적인 소견은 현종을 가장 더 비춰요. 19살에 그란 2차 침입이 와요.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재임 1년 딱 맞았는데 딱 내려오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래서 돼요? 전라도 나주로 도망가. 왜? 아직 능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10년 뒤에 한 번 더 와. 3차가 또 와. 이때는 어떻게 돼요? 현종이 준비 다 해놨어. 분명히 이 자식 또 올 거야. 준비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3차 때 어떻게 해? 박살내버려. 예, 그래서 3차 영웅이 누구예요? 강감차에 등장해요. 강감차를 갖다가 문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윤수면 차관이야. 차관자를 갖다가 대원수로 지명해요. 오늘쯤 포스타로 지명을 해가지고 네가 다 책임져. 모든 실권을 다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강감찬에 의해서 그런 3차를 갖다가 이겨내요. 그리고 얘들 완전 그란을 싹 쓸어버려야죠. 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준비를 완벽하는 데 있어서는 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란에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란 애들은 유목민이야. 유목민이면 매일 말 기르고 양 기르고 했던 애들이야. 근데 겨울 되면 뭐해? 얘들이 할 일이 없어. 겨울 되면은. 겨울에는 뭐 하는 거야? 전쟁해. 땅 따먹기 하고 남의 식량 뺏어먹는 짓을 꼭 같이 해. 근데 우리나라가 대상이 됐던 거야. 그럼 12월에 와가지고 2월달까지 딱 3개월 전쟁하고 우리나라가 털어가는 게 얘들 목표야. 그리고 우리나라 왕을 체포하고 굴복시켜서 조공을 갖다 주기적으로 굶지 않게 이걸 가져가는 목적이야. 근데 우리 이걸 알게 됐어. 우리가 3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뽑아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얘들은 압록강에 물 녹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속된 말로 속담 이런 거 있지. 집 나오면 개고생이야. 자기 집에서는 팔팔 하지만 남의 집 넘어가면 어떡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그죠? 춥죠? 돈 떨어지죠? 배고프죠? 거의 고집거리잖아요. 딱 3개월 딱 노린 거야. 이거 현종이 대비한 거야. 싹 대비하는 거야. 그 모든 군사 전략을 다 세웠던 인물이 이거예요. 그러한 2차, 3차 요거까지만 하겠으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신전공기 상정고구매문 이거 연도 외워야 돼. 1, 2, 3, 4년 꼭 외워야 돼. 왜? 선후관계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상정고구매문. 네. 1234년 최우. 원래 개성했을 때 만들었다고 그래요. 두 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 최충원 집에 보관했고 하나는 우리 삼성 6부 중에 예부에 보관한 거야. 그래서 예부에 있던 걸 가지고 왔는데 또 28부를 다시 강화돼서 또 새롭게 만들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 한 부도 남아있지 없어. 이게 상정고구매문. 금속활자본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만 가지고 있지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물건. 연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원래 제목은 팔만대장경 아니겠죠? 두 번째이기 때문에 네, 제조 대장경이겠죠?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최후가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최후 개인 돈으로 만들었다고요. 돈 되게 많은 사람이죠. 네, 권력을 갖췄다고 하니까 최후 개인 돈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강화도에서 출발하죠. 강화도 출발합니다. 절 이름은요? 강화도 절 이름은요?
다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선원사에서. 선원사란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의 분사예요. 분사. 오리지널 사찰은 뭐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절 이름이 뭐야? 수선사. 그냥 달락달락 외우지 말라고. 진우리 결사운동 했죠. 결사운동 할 때 그거 애우라고 그랬죠. 절 4개 이름 애우라고 그랬죠. 진우리 결사운동 처음 했던 거? 거조사 또는 거조암이라 부르죠. 오늘날 이게 어디예요? 경상북도 영천의 은혜사야. 은혜사에 암자가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팔공산이라고 돼. 영천하고 대구는 같은 블럭이야. 쉽게 해서 지리산을 갈 때 남원으로 갈 수도 있고 산청으로 갈 수도 있고 구례로 갈 수 있다고. 그럼 다 자기네 동네 산이라고 얘기하지. 예. 됐죠? 대구 팔공산에 거조사. 그렇게 상관없고 좀 더 심화가 들어가게 되면 영천의 은혜사라고 얘기해. 가보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은 가본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살짝 끄겠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당일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내가 너무 오버했나? 알겠습니다. 괜히 좋아했네. 그 다음에 뭐죠? 길상사는 어디로 오는 거죠? 순천으로 온 게 길상사죠. 네. 그 다음에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네요. 수선사. 나와야지 이제. 네. 원 간섭기가 됐네 이들이. 송강사. 무슨 수선사는 수선사야. 무슨 결사는 결사야. 이렇게 바뀐다고.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절 이름 나오면 무조건 찾아가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진을. 예,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택배 그쪽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이렇게. 절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갑니다. 팔만대장경 선원사를 중심으로 만들었고 다 완성하지 못하죠. 경상남도 진주목 남해로 가서 만들고 그 다음에 15세기 이게 어디로 오나요? 합천 해임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해인사 건물 하나 짓죠. 보관해야 되니까요. 장경판전까지 두 가지 보물이 있죠. 장경판전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제주 대장경도 우리나라의 보물이 됐죠.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보물이 됐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06쪽까지요) 106쪽으로 넘겨봐요. 106페이지 보시라고요. 106페이지 갔다가 다시 건너오자고요. 해인사 장경판전 먼저 보고 오자고요. 자, 해인사 장경판전 배치도 및 건축의 비밀. 자, 법보전하고 수다라장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장경판전이라고 합니다. 건축양식 주심포 양식 건축양식 주심포 양식 기둥 위에 공포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심포 양식. 자, 상단의 그림 보시죠. 창문의 크기와 공기의 흐름을 자동으로 습도 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창문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까? 다양해야 됩니까? 예, 각자 달라야 되겠죠. 각자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다시 해보시죠. 자, 밑에서 공기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예, 이런 식의 공기 습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 보시죠. 제일 하단부에 모래, 햇가루, 찰흙. 그 다음 그 위에 숯, 소금. 우리 숯이 조절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가끔 여러분 집에도 가끔씩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습도 조절이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최근에는 이제 이게 너무 오래 보존되다 보니까 습기가 먹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박물관 지하실에다 집어넣어야 될지 아니면 전통의 방식 그대로 계속 써야 할지 계속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각자 개인은 정답은 없어요. 네. 보존하는 취미고 후손에 건네준다는 의미라면 어떻게 수장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잘 보관해서 후대에 또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동안에 썼던 방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또 있어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네. 박물관 지하 수장고로 들어간 순간 우리는 이제 근처도 못 가겠죠. 네.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되겠죠. 최소한도 창문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금도 쓰고, 숯도 쓰고, 휘가도 쓰고, 찰흙도 쓰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 그 당시 최고의 과학들을 총 동원했구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고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96페이지. 그 다음에 공민왕 이후에 직지, 아까 했던 내용이죠. 직지는 1377년에 만들어졌고,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걸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게 된 대표적인 인사 박병선 박사. 박병선 박사가 사료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 사람 나온다면 직지 잡으셔야 돼요. 직지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가서 석박사를 밟으시고 취업했던 첫 자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었어요. 자기 학부 시절에 이런 얘기를 살짝 흘러가는 교수님들 흘러가는 얘기지만 귀에 남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침 본인이 가가지고 그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지하 수장고 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가서 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우리 예전 문화재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혹시 이러이러한 책이 있으면 저한테 팁을 좀 주세요. 마침 한참 기간이 지난 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탁 나온 거예요. 직지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뭐가 하나 또 나왔죠. 의계. 의계. 언제 가져갔어요? 여러분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가져갔잖아요. 약탈해 간 거잖아요. 이것마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반환은 아니죠. 5년마다 한 번씩 도장 찍긴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가면 전시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로 와볼까요? 조선시대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세기 주자소,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죠. 소가 들어가면 관청 소자이기 때문에 관청을 만드는 관청,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다. 태종 때 계미자, 세종 때 갑인자. 계미자와 갑인자의 차이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던 글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특징을 물어보진 않죠. 계민년에 맞는 글자, 갑인년에 맞는 글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본드를 뭘 쓰냐고 물어본 거야. 여기 뭘 써요? 계미자? 밀랍 됐습니다. 예, 되게 오래 걸립니다. 되게 286 컴퓨터 같습니다. 느낌이. 식자판을 씁니다. 구리선을 이용하고요.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그 빈 공간을 메꿔서 튼튼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식자판입니다. 식자판, 밀랍. 이건 3회 내지 4회 정도 인쇄를 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책을 다량 생산할 땐 되게 부적합한 책 중에 하나가 밀랍을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식자판은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100부든 200부든 얼마나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식자판, 어느 왕 때인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종대왕. 역시 조선의 갑인왕은 누구겠어요? 세종대왕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의 갑인왕은 세종대왕.
이렇게. 그 다음에 석보상절. 석보상절은 잠깐 우리 언급했죠. 세종대왕께서 자기 아이고 소나무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심했던 그런 부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소양대군을 명해서 만든 게 석보상절. 언해본이라고 방금이 말씀드렸고요. 석보상절, 어린 청광지곡. 어린 청광지곡. 자, 제일 하단부에 갑니다. 어린 청광지곡. 세조가 수양대군에 있을 당시 부왕인 세종의 명에 따라서 세종 28년에 승하하신 어머니 소원하고 명보를 빌고자 민중을 불교에 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와 그의 가게 일대기를 기록한 석보상절을 지어드렸는데 세종대왕이 이 석보상절을 보시고 몸소 석가모니의 공덕을 칭송하여 노래를 지었으니 이 지은 노래를 한데 묶은 것이 바로 어린 청광지곡입니다. 뒤에 곡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곡자가 들었다는 얘기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 중에. 세종대왕이에요. 네, 음악 작곡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세종대왕이에요. 조선의 왕 중에. 됐죠? 음악 악보를 뭐라 불러요?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를 갖다가? 예, 좋습니다. 꽉 찼어. 정간보로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입니다. 작곡을 하려고 했더니 악보가 없어서 만든 게 정간보. 그럼 내가 만들지? 만든 게 정간보이기도 합니다. 정간보입니다. 이미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경찰 간부 후보에 출제했던 문제가 정간보. 식자판 밀랍은 우리 공무원 일반직 시험에 수없이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넘기시죠. 98쪽에 1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죠. 선생님 다 풀 수는 없고요. 풀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한 번씩 좀 풀어봐 주시고요. 네. 1번 고려시대의 대장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대장경이랑 경률론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죠. 기본이죠. 경률론을 합쳐서 우리는 대장경으로 합니다. 2번 초조대장가의 시장은 거란의 침략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불력의 힘을 가지고 물리치겠다는 취지. 네. 불력의 힘으로 물리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단결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의천은 송가 금의 대장경 주석을 모아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보통 교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쓰지 않아야 할 단어는요. 속장경의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일본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장 또는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천이 어디 유학 갔다고 그랬죠? 송나라. 올 때 송의 불경책을 가져온다고요. 그 다음에 요의 불경. 그 안에서 썼던 요의 불경도 가져온다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것도 가져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경이 송강에서 꽤 많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거 전부 다 모은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그게 뭐예요? 그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을 다시 정리하고 출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일명 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대장경을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나라의 대장경은 몇 번 만들어지나요? 2번. 첫 번째 초조, 두 번째 제조. 우리 일명 얘기하는 속장경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논문을 총 정리한 거예요. 각국의 유명한 논문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단 어느 나라 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밑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내용 한번 볼게요. 해석 보세요. 의천은 고려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포함하여 송, 요, 일본 요거 밑으로 가야 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송, 요, 일본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 여진이 금을 세운 것은 고려 예종 때인 1115년으로 의천이 이것을 편찬할 당시엔 아직 금나라가 건국되지 않았습니다. 여진 금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도 마저 풀죠.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번 보세요. 고려시대에 제작된 대장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초조 대장경은 거란 때 거란의 침략 때 붓제임을 빌려 적을 물리치고자 만들었다.
2번 신편제종기상총독은 의천이 경률론의 3장의 불교 경지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답은 2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3번 제조대장경은 몽고의 침략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된 후 고종 때 다시 만든 것이다. 네, 고종 때 누가 만들었어요? 최후가. 현재 합천해인사에 보관되는 8만 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맞죠? 되었습니다. 조금 쉬어갈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